4월 넷째 주 주간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벼이며 내용은 입꽃병과 뜬모입니다. 최근의 기상을 보면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4월 20일 최저기온은 전남과 경남은 10도 이상이지만 경기 충청은 7도 내외입니다. 어린 모는 10도 이하에서는 저온 피해가 우려되므로 온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모짜리 설치 시기는 중부지대는 4월 중순이고 남부지대는 4월 하순입니다. 모짜리의 종류는 논에 모판을 치사하고 비닐 터널을 만들어 모를 기르는 보온저축 모짜리가 있으며 모판 위에 부직포를 덮어서 모를 기르는 부직포 모짜리도 있습니다. 부직포 모짜리는 자재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보온 효과가 적어서 온도가 낮을시는 냉해 우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모판을 깔고 모를 기르는 하우스 모짜리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짜리이며 낮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단위로 육묘장에서 어린 모를 기르는 공장용 선반 모짜리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모짜리에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뜬모와 입꽃병입니다. 뜬모는 잎이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펴지는 현상이 3, 4회 반복되다가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릅니다. 뜬모나 입꽃병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과 대책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뜬모는 생리장애이고 입꽃병은 병해입니다. 뜬모는 곰팡이가 보이지 않지만 입꽃병은 모판에 하얀 곰팡이가 보입니다. 뜬모는 줄기를 뽑으면 뿌리까지 뽑히지만 입꽃병은 줄기 밑부분이 물러져서 줄기만 뽑힙니다. 뜬모는 온도가 높을 때, 모판의 수분이 부족할 때, 벽실을 너무 촘촘하게 뿌렸을 때, 모의 호흡량이 증대하여 양분이 빠르게 소모되면 뿌리의 호흡이 떨어져 인산이 흡수되지 못해 뿌리가 노화되어 모가 누렇게 마릅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것도 뜬모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하우스에서 모를 기를 때는 온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낮에 35도 이상 고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온도계를 확인하여 25도 내외가 되도록 관리하고 물이 적게 가는 곳은 없는지, 물이 고인 곳은 없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온도계는 줄을 달아내려서 무릎 높이에 오도록 하는 것이 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뜬모가 발생하면 겉잎은 마르지만 속으로는 뿌리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건강한 모의 뿌리는 하얀색입니다. 입꽃병은 땅과 맞닿는 지재부에 흰색의 곰팡이가 보이며 생육이 부진하여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병원균은 피시움, 후사리움, 라이족토니아 등입니다. 발생 원인은 상토가 pH 6.2 이상이거나 4 이하일 때,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녹화 시에 10도 이하의 저온일 때, 출하할 때 35도 이상 고온일 때 발생합니다. 입꽃병의 대표적인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판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면 즉시 다찌가렌 등 적용약제 1000배액을 상자당 500ml 살포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모짜리에 발생하는 문제는 싹이 올라오지 못하는 출하불량, 모가 자라지 못하는 생육 부진, 밤에 10도 이하의 저온 피해, 낮에 35도 이상의 고온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지 못할 때 발생이 심하므로 모를 기르는 한 달가량은 온도와 습도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입꽃병과 뜬모의 예방 및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가 자라는 환경인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해야 하며 곰팡이의 발생이 있을 때는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모가 생기를 되찾도록 영양제를 공급해야 건강한 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보겠습니다. 모가 자라기 알맞은 온도는 25도 내외입니다. 낮에는 3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35도 이상이면 고온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봄날에 비닐하우스를 닫아 놓으면 안의 온도는 35도 이상 올라가므로 수시로 온도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뜬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모가 자라는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습하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 좋지 않습니다. 모판의 거득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는 좋지 않으므로 물을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줄 때 뿌리 속까지 스며들도록 흠뻑 주시길 바랍니다. 물은 아침 일찍 주시고 한낮에 주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낮에 부득이 물을 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병균을 죽이는 약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꽃병은 피시움, 후사리움, 라이족토니아 등의 곰팡이가 발생하는 병이므로 이들 병균을 죽이는 약재를 즉시 살포해야 합니다. 뜬모의 경우에도 모의 생육이 좋지 않으면 이들 병균의 침입이 심하므로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이 꽃병의 약재는 다찌가렌, 다찌밀, 잘로겐 액제입니다. 이들 약재를 1000배로 희석하여 한 번 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부분입니다. 모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뜬모와 잇꽃병이 발생하며 뜬모와 잇꽃병이 발생하면 모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시들고 마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 양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인산과 질소와 규산입니다. 더불어 비해용 활성수도 소개합니다. 뜬모와 잇꽃병이 발생하면 아인산염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1000백을 5일 간격으로 2번 살포합니다. 수용성 규산을 주면 뜬모 발생 감소 효과와 잎과 뿌리 발생 효과가 있습니다. 1000백을 한 번 살포합니다. 모짜리 후반에 모의 양분이 부족하면 모내기 5일 전에 요소 100백을 한 번 살포합니다. 모를 기를 때 BM수 100백을 수시로 주면 모 뿌리의 발근이 좋아집니다. 앞에 뜬모를 설명할 때 뿌리의 호흡이 떨어지면 인산을 흡수하지 못해 뿌리가 노화되어 뜬모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인산을 공급하기 위해 아인산을 주는데 아인산 H3PO3는 인산 H3PO4와 달리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지 않는 pH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H 구조는 역병균이나 녹음병의 인산대사 작용을 방해하여 병원균을 직접 죽이거나 생장과 번식을 억제시키며 식물체가 병을 막아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아인산은 물에 잘 녹으며 식물체의 목질부와 사관부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줄기와 뿌리에 발생하는 역병 등의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인산은 사람이나 어류 등에 대한 독성이 매우 낮고 환경 오염의 우려도 거의 없으며 일반 농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난해 한 농가의 하우스에서 뜬모가 발생한 모판에 아인산을 주고 관찰했습니다. 뜬모가 발생한 모판에는 밥그릇 크기로 둥글게 갈색으로 마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커져서 국그릇 크기가 되고 접시 크기가 됩니다. 아인산염을 주고 이틀 후에 보니 마른 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운데 부분부터 새로 잎이 자라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산염 제조법입니다. 1000ppm 즉 0.1%짜리 아인산염을 만들려면 물 20리터에 아인산 20g을 녹인 후 수산화칼륨 18g을 녹입니다.
아인산과 수산화칼륨을 전체 사용량에 녹이는 것보다는 소량의 물에 녹여 산도를 조절한 다음 전체 사용량에 첨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업용 시약이므로 필히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해야 하며 남은 시약은 밀폐하여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작물에 사용하는 아인산염의 적정 산도는 pH 5.5에서 6.5입니다. 아인산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인 수산화칼륨을 첨가하여 적정 산도를 조절하는데 수돗물에 아인산과 수산화칼륨을 10대 9로 희석하면 pH 6.0 정도의 적절한 산도가 됩니다. 아인산염을 직접 제조하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제조 과정도 위험하므로 공정육묘장이나 작목반에서는 제조하여 사용하도 되겠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시중에 있는 아인산염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시중 제품인 아인산염은 보통 25에서 30%이므로 300배 정도 희석하여 1000ppm의 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제품의 설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용성 규산 1100을 모에 뿌리면 뜬모가 줄어들고 잎과 뿌리가 잘 생깁니다. 이 수용성 규산은 이른 봄에 논에 뿌리는 20kg짜리 포대에 들어있는 규산질 비료가 아니고 순수한 규산을 추출하여 잎제 또는 액제로 만든 제품입니다. 규산은 벼의 잎과 줄기를 빳빳하게 하여 잘 쓰러지지 않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논에 살포하지만 모를 기를 때도 이 수용성 규산을 주면 모가 튼튼하게 자라서 잎꽃병과 뜬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모짜리 후기에 모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모내기 5일 전에 요소비로 100배액을 모에 연민 시비합니다. 한 상자에 질소 1, 2g인데 이는 요소비로 1kg에 200상자 분량입니다. 물 희석 배율은 100배액이며 물 20리터에 요소 200g입니다. 이는 물 한 말에 요소를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입니다. BM 활성수는 맥반석 등 암석의 미네랄이 물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BM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BM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에 물을 줄 때 이 BM수를 100배로 희석하여 수시로 주시길 권합니다. 이는 농약이나 영양제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모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줍니다. 벼농사의 절반은 모짜리입니다. 그만큼 모짜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를 기르는 동안은 어린아이 돌보듯 온도와 습도 관리에 신경 써서 건강한 모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벼 잎꽃병과 뜬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